29기 라이브 방송이 끝나고요. 똑같이 사과 발언을 했는데 한 사람은 그래 그럴 수 있지가 나오고요. 다른 한 사람은 왜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더 열받지?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인성이 아니라 구조로 보겠습니다. 한쪽은 전략을 고친 거고요. 다른 한쪽은 정체성을 지키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일상 인간관계가 똑같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오늘 영상은 딱 이겁니다. 영수는 초반부터 자기 어필 방식이 강했는데 그 방식이 라이브 방송에서도 튀어나오며 논란이 되었지만 대신 인정하고 수습은 할 수 있는 타입으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광수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체에 집중한 나머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곧 자기 부정이 되기 때문에 누가 듣기에도 이상한 사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광수의 말은 더 꼬이고요. 사람들은 더 불쾌해집니다. 이걸 누가 더 나쁘다가 아니라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뜯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전략은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는 말버릇 정도고요. 정체성은 이걸 인정하면 내가 무너진다고 느끼는 자존심의 핵. 오늘은 이 두 단어를 이 뜻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드디어 나는 솔로 29기 연상연하 특집이 끝났습니다. 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죠. 네. 우리 옥수 누나랑 또 영수 아재랑 연애를 잘 하고 있다고 하네요. 본방 때는 옥수 누나 오지게 욕을 먹었지만 어쨌든 이 나는 솔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목적은 연애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돌아가거나 우리와 맞지 않은 방법으로 상당히 독특한 방법으로 두 사람이 맺어졌지만 어쨌든 맺어진 거니까 저는 진심을 다해서 축하드립니다. 옥수님도 이제 형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본방에서의 그런 애매한 모습을 안 보여주겠죠. 그리고 요런 반전 외에 또 우리 정숙 누나랑 또 영철 아재랑 또 결혼 준비를 잘 하고 맺어질 것 같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연애 프로그램을 보는 목적들을 두 사람이 잘 실현을 해줬어요. 우리들은 이와 같이 좀 뭐 빌런 짓을 하더라도 짝이 맺어지는 걸 보고 또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두 커플에게 나는 솔로의 시청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성공적으로 이뤄냈고 또 본인들도 원하는 바를 성취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라이브 방송 끝나고 지금 현재 두 가지의 논란이 추가로 발생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 우리 영수 아재가 우리 영호한테 반말을 한다거나 상당히 짜치는 모습을 보였다. 근데 문제는 이걸 얘기한 사람이 또 광수라는 거죠. 최정화에서. 그리고 이후에도 우리 광수 아재 사과하고 하긴 했으나 끝까지 사과문인지 아니면 이과문인지 4분의 절반만 했기 때문에 이과문인지 잘 모르는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저희 생각을 밝혀보러 갑니다. 왜 광수는 이렇게 행동을 했고 왜 영수 아재는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영수 아재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영수 아재가 그럼 왜 영호한테 반말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툭툭 말을 하냐? 사실 1화 때부터 징조가 있었죠. 자, 우리 영수 1화 때부터 이 신나게 짜치는 잘난 척을 시전하지 않습니까? 뭐 연상연하 특집이 뭐 나로부터 기획이 되었나느니 내가 의견을 반영해서 된 거라니 하면서 상당히 짜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그 이후에도 우리 영수 아재가 3화 때 광수가 옥순이 광수를 첫인상 선택할 때 왜 박수 쳐요? 라고 했다가 옆에 있는 순자로부터 질투나요? 라고 꼽을 먹고 그게 아니고 라고 변명하는 장면이 나오는 등 미묘하게 영수는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했습니다. 1화 때부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던 모습이기도 했죠. 나는 왜 고깃집 아들이 아닌가 하면서 오리 플러팅을 했던 영호에 대해서 질투심 혹은 열등감을 표현하는 등 어느 정도 이 영수 아재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미묘하게 본인을 자꾸 이제 최고로 올려놓고 했죠. 그리고 그러한 태도? 내가 정말 세상의 중심이고 나는 정말 대단해. 나는 정말 잘났어. 라는 태도와 그리고 그것을 자신감도 아닌 오만함도 아닌 그 미묘한 경계 사이에 자기를 계속 밀어넣고 어필을 계속 해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미 바뀐 거겠죠. 그런 자신감으로 늘 당당하게 다닐 수도 있고 또 이번에 옥수님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했으나 그러나 라이브 방송에서까지 욕을 먹게 하는 데는 일조를 했습니다. 물론 영수 라이브 방송에서는 쿨하게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게 되게 멋져 보였어요. 우리 광수처럼 끝까지 변명을 하고 그러지 않고 넘어갔다는 점에서는 저는 영수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도 해요. 하지만 동시에 나를 향한 그 시선,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 태도가 이번 최종화 이후의 논란에서처럼 다른 사람에게 너무 툭툭 쉽게 대한다거나 가령 영호에게도 이렇게 반말로 한다거나, 물론 두 사람은 동맹이고 서로 여러 가지 이유로 후반부에서는 친해졌고 끈끈한 사이가 되긴 했지만 그렇다 건 지켜야 되는데 이 영수도 그렇게 지킬 걸 지키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1화 때도 계속해서 보여준 모습이기도 했죠. 어떤 아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에고를 아직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같은 측면에서 우리 광수는 조금 더 심각하죠. 라이브 방송에서까지 물론 사과하긴 했으나 이 사과문인지 이과문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는지 말을 하면서 인정하긴 해요. 인정하는데 정말 우리가 듣고 싶었던 그 전화의 뒷담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시청자분들이나 일반적인 생각은 야 아무리 그래도 그 집에 어머니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냐. 합숙맞선에 김태희 씨가 혼자서 욕을 먹을 걸 이제 어머니까지 같이 나오게 해가지고 논란에 이제 휩싸였잖아요. 광수 나름에는 뭐 앞담화를 시전해서 나는 뒷담화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그러면 당사자 앞에서 얘기를 해야지. 이미 당사자가 아닌 상태에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뒷담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굉장히 치명적인 모순이 있는 거예요. 왜 시청자를 의식하세요? 광수 아저씨 연애를 하러 나왔지 시청자들에게 얘기를 하러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정말 그 상황에 몰입을 하고 출연진들에게 내가 마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옥순이라든가 집중을 해야지. 사랑을 얻기 위해 나왔지 자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거나 자기가 마음에 안 들거나 혹은 나와 경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앞담화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여기서 영수와 광수의 차이점이 갈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슨 말이냐 하냐면요. 영수 같은 경우는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라든가 행동들이 본인도 모르게 형성되어 온 삶의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향했을 때 나오는 태도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 나의 행동의 부작용이라든가 이면을 잘 알고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할수록 욕을 먹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겠다고 이제 고를 하겠다고 외친 상황이죠. 즉 영수는 자기가 어떤 전략을 취하는지도 알고 있고 그 전략에 대한 대가도 잘 알고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가 가능해요. 각오했으니까. 예.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즉 영수는 이것이 하나의 전략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나를 어필하고 대중들에게 나를 알리는 방법이라고. 여기서 대중이라면 이제 시청자가 아닌 당시 출연진들 여자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겠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화 때 영수가 정숙에게 뭐 글라시 헤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잘난 척을 하고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영수는 계산까지는 아니더라도 각오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영수는 미래에 먹을 대가와 욕을 미리 당겨서 쓴 거죠. 어쨌든 그의 전략은 성공을 했죠. 옥순과 잘 연애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부수적으로 영호에게 반말한다거나 뭐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아 나는 왜 우리 집 가게 사장이 아들이 아닌가라고 짜치는 이제 말을 한다거나 유감없이 표현하고 대신 유감없이 욕을 먹고 그리고 그 부작용을 이 라이브 방송에서 사과를 함으로써 수습을 하겠다에 가까웠다면요. 광수는 그 부분이 좀 달라요. 수습을 하겠다는 생각이 크게 없어. 이상하죠. 영수랑 다르게 왜 광수는 이런 식으로 자꾸 변명을 하는 걸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밝혀보겠습니다. 자, 광수와 영수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광수는요, 자신이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느끼는 바가요, 영수는 전략과 관련이 있다면요, 예, 광수는 자신의 정체성에서 나온 발언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고 있는 영수는 전략을 얼마든지 변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자기를 굉장히 높게 보는 정체성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크게 변할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그 전략을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마치 전투에서 패배한 그 지휘관처럼 내가 패배한 이유에 대해서 냉정하게 인정을 하고 이 부분은 내가 전략을 잘못 세웠네, 전술을 내가 잘못했네 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이제 광수는 그럴 수가 없는 지휘관인 거예요. 늘 평소에도 정치 장교나 이런 사람들처럼 우린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옳아,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스스로에게 얘기를 해왔고 평소에 그것이 하나의 삶의 태도로 굳어진 거죠. 즉 광수에게 있어서는요, 여기서 라이브 방송에서 변명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걸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영수에 대해서 영수 어머님과 영수가 통화하는 내용을 보니까 별로더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계속해서 광수는 나 그냥 된 것 같은데? 라는 말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화 때부터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해왔기도 했고 동시에 광수는 자기 자신을 남들보다 정말로 높게 본 거예요. 영수와 차이점이 조금 있다면 영수는 그러한 전략을 취함과 동시에 초반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거나 그런 모습이 있긴 했지만 내가 잘났다는 것과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어쨌든 미묘하게 구분을 했어요. 내가 잘났다는 걸 주장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밑으로 내릴 수밖에 없긴 했고 그것이 이제 희생양 중 한 분이 영호였자면 후반부 가서는 그 태도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듭해서 영수랑 광수랑 차이점이 뭐냐 한다면 영수는 뒷담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영수는 옥순에게 집중했다는 차이점이 있는데 광수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가 쌓아왔던 정체성은 결국 남들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붕괴가 된다면 자신의 정체성도 같이 붕괴가 되는 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수는 사과를 할 수가 없어요. 즉
광수가 영수보다 우월하다고 보고 있는 그 지점이 영수와 영수 어머니의 대화가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무너지게 된다면 더 이상 광수는 영수에 대해서 우월함을 증명할 수가 없고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일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옥순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신화라든가 나와 옥순이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평소에 광수가 자기소개라든가 자신의 삶에 쌓아왔던 그 느낌들 나는 부모님과 화목하고 나는 한인사로서 의원들 어르신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수는 라이브 방송에서 인정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전략만 변경을 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은 그대로야.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뛰어난 거는 변하지 않아. 나는 굉장히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고 남들 여유롭지 않은 집안에 태어났지만 나는 강남에서 살기도 하고 난 가진 게 많아. 내가 왜? 내가 뭐가 아쉬워서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그대로 두고 방법만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역으로 변명을 하거나 자기를 정당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내가 앞담화를 시전을 해야 난 당당한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잘못을 시인하는 것보다 나를 지키는 게 더 우선시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광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반드시 언급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을 비교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비교가 되기 어렵다고 지속적으로 오화 때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 척키 광수와 지금 광수를 비교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또한 척키 광수랑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솔로 26기 척키 광수도 모 유튜버에 이제 출연을 해서 그런 말 했잖아요. 뭐 현숙은 어떻고 순자는 뭐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막 이제 뒷담화를 시전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 사람의 행태가 너무 비슷해요. 외모라든가 성향은 다를지 모르지만 정체성의 근간이라든가 그리고 그 정체성을 우선시하기 위하여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기보다는 부정하거나 변명하거나 아니다 이거는 영수가 잘못한 겁니다 라고 끝까지 얘기를 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한 구조에 이미 놓여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두 사람이 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버릇, 즉 전략을 고치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즉 정체성에 걸려 있어서 사과를 해도 더 미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건 그 사람이 나쁘냐보다 지금 이 사람이 관계를 지키려는지 자기 이미지를 지키려는지 구분할 것입니다. 비슷한 장면이 반복된다면 싸움의 주제는 사건이 아니라 정체성, 붕괴, 공포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저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광수가 왜 영수와 다르게 사과를 할 수가 없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 나머지 얘기들은 또 제가 방송을 아직 덜 봐가지고 방송을 다 보고 차근차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내고 자, 후련 시연 섭섭하게 보내게 되네요. 여러분과 함께 이번 나는 솔로 29길 욕도 하고 칭찬도 하고 저도 울고 웃으면서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출연진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영철님과 정수님의 얘기도 해야 될 것 같고 옥수님과 영수님의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신님과 현수님의 이야기도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동영상은 아직 미처 제가 얘기하지 못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리고요.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